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이제 9월 모고, 그다음에 10월 모고도 끝났고 수능이 다가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정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입니다. 정시생 노트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정시 파이터로 수능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요 남은 시기 동안 무엇을 어떻게 정리했고 일상생활의 패턴은 좀 어땠고 마인드는 어떻게 컨트롤을 했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간 22학번 선배님들과 더불어서 정시생의 노트 그 1탄 오늘의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2학번에 재학 중인 20살 최지윤입니다. 왠지 예사롭지 않은 패션 센스와 분위기를 갖고 있는 이 학번이에요. 근데 정말 패션 센스가 좀 달라요. 관심이 좀 많은 편인지. 패션 쪽에는 중학교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서 그쪽으로 되게 다양하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네네네. 패션 쪽으로 뭔가 활동을 학교에서 하는 거는 좀 제한이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활동을 좀 고등학교 때 했는지 실은 궁금해요. 막 처음에는 브랜드 서포터즈 활동 같은 걸로 시작을 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패션 서바이벌 프로그램에도 또 그렇게 좋은 기회로 나가게 돼서 그런 대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멋있는데? 이렇게. 언제부터 확실하게 나는 정시로 가야 되겠다라고 혹시 생각을 했는지? 제가 좀 패션 대외 활동을 많이 해오다 보니까 2학년 때 말에는 되게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 때부터 더 학문적으로 이제 패션을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을 진학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일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잠깐만, 고3, 3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자. 그 전에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내신 때 잠깐 공부하는 거 중학교 때는 그래도 공부를 조금 했었기 때문에 국어랑 영어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완전 안 한 것까지는 아닌 상태였어요. 근데 수학이나 뭐 탐구나 이런 거는 기본적인 개념이나 베이스가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는 좀 많이 준비 안 돼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때 본 모의고사 등급 혹시 기억해요? 그러니까 고3, 3월만이라도. 고3, 3월 그 수학이 6등급이었어서 충격적이어서 그것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게 조금 충격적이었다. 지금 내가 시작한다고 올해 내 이거를 승부를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되게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어요? 근데 오히려 약간 재밌었던? 오, 6등급부터 시작하는구나. 성공하면 좀 멋있겠다 이런 생각을 오히려 마인드 했던 자체가 다르구나. 저는 그 결심한 순간부터 딱 인스타 없애고 핸드폰도 폴더로 바꾸고 그거에 대한 번복은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리고 수시 원서를 안 썼잖아요. 끝내 수시를 준비하고 막 원서 쓰는 애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거나 좀 어땠는지. 그런 친구들이 있어도 내가 가는 길과 별개라고 생각했어요. 마음가짐 자체가 내가 가는 길을 믿자라는 게 컸기 때문에 저는 딱히 영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데? 신기하네. 자, 우리 모의고사 성적은 6월 때는 국어가 85에 3, 그 다음에 수학 확통은 100분이 60에 4, 그 다음에 영어는 1, 생유는 78에 3, 윤사는 87에 3이에요. 자, 이렇게 6월 모고가 나왔었고 9월 모고가 화작이 100분이 93에 2, 그 다음에 76에 3 확통, 그 다음에 영어는 여전히 1, 생유는 58에 5, 그 다음에 윤사는 98에 1. 그러다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화작이 87에 3, 그 다음에 그 문제적 수학, 확통이 91에 2, 영어는 2, 생유는 100분이 94에 1, 윤사는 97에 1. 와, 3, 4, 1, 3, 3에서 3, 2, 2, 1, 1이 나왔어요. 네. 우리 보통의 편견, 너네들이 제일 잘 보는 모의고사 성적은 3월 3월이다. 모의고사 성적이다 라는 것을 의연하게 깨버린 그런 성적표네요. 다음으로 우리 지원 현황을 보면 정시도 너무 극단적이야. 일단 가구는 연대 영어 영문, 나구는 이대 통합선발 인문, 자전 이거 썼고 다구는 안 썼어요. 보통 이러면 중대 간호를 쓰거나 다군에 있는 그 라인을 쓰는데 다군을 아예 안 쓴 이유는 뭐예요? 저한테는 이제 이대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면 재수다 이런 느낌. 그러면 중대는 쓸 수 있잖아. 근데 그 자율 전공이 조금 끌렸어서 그러니까 굳이 쓸 필요를 못 느낀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그러면 먼저 궁금한 게 그 노베인 상황에서 3월 달부터 인강을 들었는데 D-4주 한 달 전까지 어떻게 회독을 했는지부터 먼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정승재 선생님으로 다졌었어요. 근데 그게 7번인가 6번인가 그 사이클을 돌리라고 강권을 하세요. 근데 사실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했었고 시키니까. 네, 시키니까. 그리고 현수 선생님 유런으로 넘어가서 여름방학 때까지 3번을 들었고. 우와, 이거 되게 뻑뻑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번 들을 때 체화를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체화된 개념을 기반으로 하니까 쉽게 2회독, 3회독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5회독 넘어가면 토 나오지 않았어? 맞아요. 그 처음에 그 개떼잡이 좀 자, 이렇게 했고 사탐은 D-4정까지 네. 인강 인강 2회독 2회독. 하고, 물론 사탐 암기 과목이지만 저는 암기도 이해가 바탕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맞아요. 하거든요. 처음에는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기반으로 뭔가 습득을 하는 느낌? 그래서 뭔가 1회독, 2회독이 크게 다가오긴 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D-4주가 됐어요. 일단 생활 패턴은 집, 학교, 독서실, 집인데 학교를 보통 7시에서 7시 반에 가요. 그 다음에 독서실에서 집으로 오는 건 12시 전후에 와요. 12시 전후에 취침을 하고 7시나 7시 반에 일어나는 7시간 정도의 취침 시간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네요. 마지막에는 최대한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리고 공부 방법은 국어는 보통 아침에 공부를 했다. 기출을 다시 풀었다. 수학은 오답을 매일 복습했다. 그 다음에 하루에 한 권씩 풀기 시작했다. 어떤 패턴이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이 정도면 개념이나 응용 정도는 다 됐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은데 70% 정도는 사실 수학에 썼었어서 그냥 계속 풀면은 한 권 정도는 회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주. 기본적인 생활 패턴은 똑같아요. 가끔 독서실이 너무 지겨울 때가 있기 시작한 시기. 그래서 그때는 독서실을 잠깐 바꾸는 형태. 네. 그 멘탈이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도 숨이 막힌다 이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 가끔 이제 장소를 조금 바꿔주는. 공부는 계속 해야 되는. 그치, 그게 그치. 맞는 것 그다음에 이제 D-3주가 되면 탐구는 드디어 이제 특수안을 풀기 시작했네요. 처음 푼 거야? 이거는 문제를 푼다라는 느낌보다는 축적해가는 느낌?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 헷갈렸으면 답지를 보고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를 되게 꼼꼼히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리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특수안을 나중에 풀어도 되나 보다라고 그 부분만 떼서 설명을 들으시면 안 된다. 왜냐면 그 전에 기본 베이스가 뭐였냐면 3회독을 하면서 개념을 총 3번을 돌렸어요. 이게 되고 나서 문제를 늦게 푸는 건 된다. 이제 우리 마지막 D-1주입니다. 생활 패턴에서 기상 시간을 그렇게 규칙적으로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음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그때쯤 되면 이제 학교를 안 나가도 되는 시기가 돼요. 조금 안일해졌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한 리듬이 깨졌다. 조금 국어의 반면에, 가장 미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리듬이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재수한 친구들한테도 국어 얘기하면 맨날 얘기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탐구는 기출 중에 중요한 거 오려서 답지. 헷갈리는 선지는 하이라이트로 계속 체크해놓고 보고. 제가 그 사회를 조금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이게 순 공부량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1주 차이는 사회를 제일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마더텅 기출이 한 3, 4개년이 다 모아져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분석하고 다 봤어요. 그 정보들이 모여서 암기의 집합체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계속 내 걸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노력을 했다. 자, 우리 이제 수능 당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능 당일 팁을 딱 3가지를 먼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변수에 대해서 유연해라. 어떤 변수든 나올 수 있다. 특히나 약간 이번 수능을 보면서 국어가 이렇게 변수가 있었던 적은 또 드물다 보니까 불수능이었죠. 너무 불수능이었어가지고 국어 보고 울었거든요. 울면서 수학을 풀었어요. 그냥 사실 그냥 마인드 컨트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어, 괜찮아,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거는 한 수능 1주일, 2주일, 3주일 이전부터 그냥 계속. 두 번째는 나를 믿자. 오랜 시간을 수능을 위해서 공부를 해왔다.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문제는 없다. 국어를 풀고 제가 막 멘탈이 많이 나갔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울면서도 수학을 푸는데 그냥 찍으려고 했던 15번 막 객관식 문제도 풀고 끝까지 불안함은 있었지만 그냥 내가 공부했던 걸 믿은 게 베이스가 된 거. 문제를 풀면서 느낌이 온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수능 날은 공부한 나날들의 연속 중 일부일 뿐이다. 너무 결전의 날이라고 부담을 갖지 말고. 특히 언제 이런 생각을 조금 해야 해요? 수능 보러 가는 날 아침에. 저도 좀 긴장을 했는지 필통도 안 들고 가고 막 늦잠 자고 막 그랬었어요. 제 주변에 좀 대학을 되게 잘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말을 했던 게 19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그날을 그냥 마침표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 마음을 가볍게 먹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게 했으면 조금 더 부담감이 덜했을 것 같은 느낌.
현역분이시라면 진짜 좀 차분하게 마음을 먹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구는 잘 챙기셨죠? 아 근데 필기 안 챙겨갔다고 당황하지 말 거다. 앞에서 나 판다. 그렇지. 현금만 되니까 현금 들고 가지고. 여태까지 1년 동안 공부한 얘기를 한번 총 정리한 것 같잖아요. 그쵸, 지은 그쵸. 학생도. 근데 좀 소감이 어땠어요? 저도 이렇게 쓰면서 열심히 한 거에 대한 후회는 아닌데 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걸? 약간 이런 생각은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제 친구들도 재수한 친구 되게 많아가지고 아이고, 은광 많죠.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잘 됐으면 좋겠고 다 하던 대로 공부 많이 해왔던 보니까 자기 믿고 너무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지은 학생하고 1년 동안 공부한 얘기를 쭉 해보면서 네. 되게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멘탈도 가지고 있고 불안하고 힘든 시기부터 공부를 혼자 시작을 했는데 뚝심 있게 끝까지 나를 믿고 공부를 한 것도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지은 학생이 정시생 노트 1편의 주인공인 게 저는 되게 좋다. 자, 오늘 너무 많은 노하우 알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현역으로 이화여대에 최초 합격을 한 최지훈 학생을 좀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정시생의 노트에서 멘탈 관리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치면서 마지막 수능을 보는 그날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